second night I've dreamt about you, babe. I don't know how I should tell you, babe, that lately I get lost thinking about you. I admit that I can't be without. 안녕하세요, 왓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제 취향점인 파일럿워치를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와 그에 걸맞는 완성도를 갖춘 브랜드인 글라이신의 에어맨 넘버원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시 때부터 눈여겨봤던 모델인데 이제서야 리뷰를 해보네요. 이 모델은 파일럿워치 하면 떠오르는 아레이프나 비오렌 디자인이 아니고 당시 정말 획기적이면서 독창적이었던 GMT 기능에 집중한 모델인데요. 시인성에 특화된 파일럿 모델들과는 약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시계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헤리티지와 투박한 디자인, 줄질의 다양성까지 갖춘 정말 착실한 모델입니다. 거기다 제가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운모 글라스는 제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해주는데요. 또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맨의 시작은 1953년에 인도 캘커타행 역에 끼인 DC4의 조종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정말 짧고 강렬하게 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몽트레스 알투스의 이사였던 사무엘 글러는 인도로 이동 중에 기장의 책 브라운과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요. 담소를 나누는 도중 글러는 브라운에게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매서우면서도 진취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50년대 초에는 기존 프로펠러로 운행되는 비행기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진 제트기로 흐름을 타던 때이고,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닌 시기였기 때문에 글러는 하루에 여러 국가를 횡단하면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편함을 예상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브라운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데이트 기능과 방수 기능, 그리고 중앙 집중 시 10분 초침을 가진 다이얼과 24시간 마킹을 가진 회전식 베젤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변은 에어맨의 근원이 되는 답변이었고, 글러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당시 친구이자 글라이신의 사장이었던 찰스 헤리티그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 하나에서 꽃피어난 혁신적인 생각은 글러의 서신이 작성된 지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롤렉스보다 1년 정도 빠른 시점에 세계 최초로 GMT 기능을 가진 에어맨의 첫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얼마 전 복각으로 출시돼서 한동안 핫했던 모델이기도 하고, 브랜드를 떠나서 아이코닉한 시계를 수집하는 매니아들에게도 정말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저도 구매 버튼에서 여러 번 고민을 했었지만 복각에 맞지 않는 코팅 글라스의 이질감을 느껴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튼 이 초기작을 시작으로 에어맨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헤리티지가 깊은 만큼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들도 많은데요. 디테일적인 부분의 약소한 변화를 제외하면 현행에서도 에어맨의 대표 특징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리뷰해볼 넘버원은 군인과 민간인에게 보급되오면서 환호받았던 요소들을 집합시킨 결정체로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청계 한정판으로 나와서 현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지만, 글라이신에서는 대안책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더 치프 시리즈를 일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먼저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두께는 12mm, 러그는 22mm, 러그 트러그는 50mm로 스펙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수가 1기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본사에 직접 문의해봤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래서 다른 해외 포럼을 참조해보니까 실제 방수 성능은 5기압에서 10기압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릎 멀리하면서 착용해야겠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40mm 케이스에 비해 훨씬 긴 러그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러그의 디자인이 경사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실측만큼 길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부담스러운 정도도 아니어서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버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반질반질한 감성을 보이는 글라스인데요. 운모 특유의 느낌을 매니아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5, 60년대의 시대적 감성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옷깃에만 스쳐도 흠집나는 경도가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계에 따라서는 사파이어보다는 아크릴이나 미네랄이 디자인의 느낌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어맨 넘버원이 딱 그런 모델인 것 같고, 흠집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폴리추로 간편하게 지울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얼은 완전 흰색이라기보다는 오트밀이나 크림색과 유사한 컬러인데요.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점이 복각다운 매력인 것 같고, 인덱스를 포함한 다이얼의 내부 각인들도 당시의 서체를 사용하여 연륜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에어맨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에로우 핸즈는 약간은 거친 브러쉬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이 복각 모델이 아니었다면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빈티지한 느낌을 더욱 살려줘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는데요. 거친 마감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넘버원의 옵션에는 사이즈뿐만 아니라 퓨리스트와 GMT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작과 동일하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24시간 게임 퓨리스트와 일반 GMT 시계처럼 하루에 2번 도는 GMT 버전으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24시간계에 적용할 자신이 없어서 GMT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실용성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뭔가 계속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와 다르게 24시간계가 어색하지 않으면서 오리지널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퓨리스트 버전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핸즈와 더불어 에어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스틸 베젤은 브러쉬 처리된 코인 엣지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GMT 기능을 위해 24시간계로 마킹되어 있고 의도치 않은 회전을 방지하는 이유로 4시 방향의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여타 GMT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점인데요. 베젤을 돌리기 위해선 4시 방향의 용도를 푼 후에 돌려야 하고 원하는 타임에 마친 후에는 다시 용도를 돌려 고정해 놓는 방식인데 약 2달 전쯤에 리뷰했던 예마의 슈퍼맨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이면서 에어맨의 헤리티지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각 모델답게 케이스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오리지널 모델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얇고 쭉 뻗은 러그의 디자인과 측면에서 보이는 3시와 4시의 크라운을 대표로 볼 수 있는데 케이스에 비해 두꺼운 러그 사이즈는 보다 스포티하게 보이는데요. 러그의 디자인이 아래로 굴곡진 형태여서 손목에 올렸을 때도 괜찮은 착용감이 느껴지고 두께도 적당하면서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인 점이 착용감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글라이신의 GL293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에타를 베이스로 했었지만 제작 시기에 따라서 베이스로 삼는 무브먼트가 에타와 셀리타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근래에 있던 에보슈 파동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에타든 셀리타든 공인된 보명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인덱스와 핸즈에는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도료가 C1 도료로 명시되어 있지만 인덱스 쪽의 밝기는 저조하고 핸즈만 상대적으로 밝은 것을 보면 핸즈에만 C3 도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덱스의 밝기가 아쉽긴 하지만 야광을 후하게 안 쳐주는 스위스제 치고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라이신의 에어맨 넘버원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눈여겨보고 있던 모델이긴 하지만 실물을 통해 느껴지는 복각의 매력은 아직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53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헤리티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파일럿 워치 중에서 이만한 복각미를 줄 수 있는 시계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꼭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왓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